조기를 말려서 만든 굴비는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탁월하다는데 굴비는 식욕을 돋우고 체한 것을 치료하며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고 기운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채로 배가 부풀어 오르고 설사가 있을 때 좋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명절 최대 선물로 꼽히기도 하는 굴비는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귀한 음식일 뿐 아니라 소화 흡수율이 좋아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단백질과 철분,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원기 회복과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도 좋다는데 몸에 좋은 굴비, 맛있게 먹는 요령부터 굴비에 숨겨진 맛있는 이야기까지 굴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TV특강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옛날 자린고비 얘기 아시죠? 새끼줄에 굴비를 매달아 놓고 밥 한 번 먹고 굴비 한 번 쳐다보고 밥 한 번 먹고 굴비 한 번 쳐다봤다는 옛날 얘기인데요. 그야말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영양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영양이 얼마나 대단할까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굴비 얘기 나누겠습니다. 맛 칼럼니스트 김유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유준 씨의 말씀으로 전부 식사를 대신하잖아요. 워낙 맛있게 하시니까. 근데 굴비, 조기 어떻게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냥 잡았을 때는 조기 있고요. 네네. 생선의 이름은 이제 조기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을 이제 온갖 기술을 부려야 됩니다. 생선 중에 내장까지 넣어서 상하지 않고 보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었고, 네네. 대한민국이 아마 권력을 가진 그 신하 중에 이 정도 분이 계셨을까? 이자겸이라고 네. 하는 분이 계시죠. 고려 때 권신이라고 해서 정말 권력을 갖고 있는 신하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딸이 됐던 뭐 누가 됐던 주위에 있는 여식들을 전부 다 왕가에 결혼을 시켰어요. 오. 근데 그런 이제 권력을 휘둘렀던 분이 난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결국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네. 유배 간 땅이 바로 전라도 법성포예요. 근데 이제 가서 생선을 먹어보니까 참조기라는 녀석이 말려놓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그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걸어놓고 말려놓으면 이렇게 등이 굽잖아요. 네. 이렇게 굽는데 나는 절대 굽을 수 없다. 절대 굴하지 않겠다. 그래서 굴비예요. 구부러지지 않겠다. 수그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줘서 진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고 봐 하는 그런 의미도 그러니까요. 있죠. 네네. 이제 그 설이라는 게 사실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내려오고 또 친인척들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점점 이제 입소문처럼 내려오는데 사실 언어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네네. 오히려 굽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굴비의 어원이지 않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네. 그 구자도 마찬가지로 구부릴 구자예요. 네네. 이제 생선을 두릅을 빼가지고 말리다 보니까 가운데 그렇게 휘어 있는 모습이 네네. 구부러진 모습이 참 그 생선이 희한하다라고 해서 구비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출발했다는 것도 사실은 한켠에서는 설로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를 말린 것이 굴비인데 네. 조기하고 굴비하고 먹는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방법의 차이보다는 조리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기 같은 경우는 생물일 경우에는 뭐 매운탕이라든지 구이를 좀 많이 해 드시는 편이고요. 네. 말린 굴비가 되면은 가공품들이 좀 달라져요. 네. 뭐 살을 발라서 고추장 굴비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보리굴비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비싸죠. 네네. 아주 그냥 딱딱할 정도로 말려놓은 녀석을 나중에 이제 다듬이 빵빵이로 이제 막 패가지고 살이 이제 포슬포슬해지면 그때 이제 그거를 쪄서 먹거나 삶아 먹거나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맛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수분 함량이 주는 차이는 맛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 굴비 가운데서도 법성포 유명하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사실 아시다시피 바다에서는 생선들이 계속 돌아다니죠. 네네. 최근에 문제는 뭐냐면 바닷물이 계속 뜨거워져요. 예전에 잡히던 지역보다 점점 이렇게 북방 한계선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잡히긴 하는데 네. 원래 법성포 앞에 있는 칠산바다라고 있습니다. 네. 칠산바다의 그 4월쯤에 올라오는 참조기가 네. 살이 아주 그냥 산란을 앞두고 빵빵하게 올라 있는 거예요. 제 볼살처럼 이렇게 막 빵빵하게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잡은 녀석들이 유난히 맛있더라, 기름지더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법성포 가면 전 머리 잡고 다녀요, 이렇게. 바닷바람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해풍이 네. 건조하는데 큰 영향을 준 거죠. 네, 네. 생선 잘못 말리면 싹 상해버리는데 그렇죠. 그 바닷바람하고 질 좋은 천일염, 아주 맛난 천일염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제대로 된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법성포 하면은 바다에서 나는 조기도 맛있지만 그걸 굴비로 만드는 제주도 기가 막히던 거예요. 지역적인 그런 네. 여건이 좋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굴비는 정말 임금님께 진상하던 그런 귀한 음식이었는데 네네. 그 귀한 음식이 이유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도록 보관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네. 조기는 잡아놓고 섭장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네. 섭장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 아가미 쪽 부위가 제일 먼저 부패를 하니까 이 아가미 쪽 부위에다가 소금을 적당량을 쳐야 돼요. 네. 너무 많이 치면 젓갈처럼 물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쫙쫙 뿌리는 기술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섭간을 해놓은 녀석들을 꾹꾹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수분이 약간 빠지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들고 나서 햇볕하고 해풍에 이제 말리는 거예요. 내장 안 뺐어요. 네네. 내장을 안 뺀 상태에서 그 녀석이 그대로 바람에 말리고 고소하고 단맛이 나게 하려면은 그 재주가 참 중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장까지도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유통, 보관, 관리했다는 그 자체가 크게 이제 점수를 많이 땄던 거고요. 네네. 굴비 선물 받았는데 네. 겉은 멀쩡한데요. 구워놓고 딱 살점 먹으려고 봤더니 쓴맛 날 때 있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 내장이 부패하면서 녹은 거예요. 제일 맛의 기준을 따지는 건 내장까지도 고소해야 돼요. 그 하여튼 명절 때 백화점 가서 굴비값을 한번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지워도 두 개 지워도 네. 아니 어떻게 이 값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아주 비싼 것들이 부담스러울,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손질이 필요하다는 필요한 얘기인데 거죠. 보리굴비가 대접을 더 받던데요. 보리굴비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섭장을 해가지고 그냥 해풍에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녀석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간을 해놓은 상태에서요. 기왕이면은 더 보존력이 좀 강해지고 보존 기간이 좀 길어지고 맛이 콩콩해지는데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독이나 항아리 같은 데다가 싹을 패지 않은, 그러니까 껍질을 거피하지 않은 보리를 넣어놔요. 그 안에다 꾹꾹 박아놓으면은 이 녀석들이 보리가 일정 정도의 수분을 쫙 빨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 네네. 그러니까 딱딱해지죠. 그 안에서 풍미도 좀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보리굴비는 굉장히 맛이 진해요. 향이 아주 그냥 꺼리꺼리합니다. 네네.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다듬이에다 올려놓고선 막 두들기면은 그제서야 안에 이제 공기층이 생기면서 살이 이제 포실포실해지죠. 네네. 보통 조기살 맛있게 구워놓은 거는 흰 쌀밥 위에다 살덩이 올려갖고 먹는데 보리굴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쿰쿰한 향을 좀 중화시켜주는 게 녹찬물. 네네. 그래서 차가운 녹찬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썩썩썩썩 비빈 다음에 그거 싹 올려가지고 한 점 이렇게 딱 보리굴비 한 점 올리면 네네. 정말 한여름에 입맛 없을 때 찬물에 밥 말아서 다른 반찬 없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점 딱 올려서 먹으면은 네. 입맛 되살아나거든요. 한 점만 올려도 네. 그 찬 밥하고 어우러져서 이렇게 오물오물 깨물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꿀떡하고 삼킬 때 네. 모든 음식은 그렇습니다. 맛이 아니고 원래 향이에요, 향.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면서 코끝으로 이렇게 호흡이 쭉 올라옵니다, 다시. 꿀떡 삼키면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양쪽에서 용가리처럼 보리굴비 향이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 거죠. 네. 우리 주부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굴비 어떻게 해서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굴비 활용 요리를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말려진 굴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로 활용 가능한데요. 고급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굴비 요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린고비가 그냥 새끼 걸어놓고 쳐다만 봐도 영양 섭취를 한 것 같다는 굴비 얘기 나누고 있는데 굴비의 효능이 참 또 다양하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네요. 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래 있는 기가 살아나야 돼요. 원래 있는 기가 살아나서 내 몸 안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나눌 분자를 써서 기분이라고 해요. 잘 퍼져나가면 기분이 좋은 거고요. 이 원기, 원래 있는 기를 돋워주는 조력자. 옆에서 왜 제가 조자라고 썼냐면 도움을 주는 걸 조자라는 한자로 표현하거든요. 조기의 그 한자가 바로 그거예요. 옆에서 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끌어준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네, 원기 네. 회복하는 데는 이 이상 없습니다. 일단 밥맛을 되살리게 하니까 기분도 최고죠. 나겠지요. 자, 두 번째는 시력 보호를 해준다고요? 갑자기 굴비 한 마리 먹었다고 안경을 벗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비타민 A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요. 네, 특히나 네. 시력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그 앞에 있는 글자 보려면 이제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이 안 좋아지는 눈을 조금이라도 좀 더디게 가는 속도를 더디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A예요. 근데 생선 중에는 조기에 비타민 A 성분이 참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굴비의 효능 세 번째, 소화에 도움을 줘요. 네, 좋은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적어요. 지방 함량이 적은지 안 적은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구워보면 아세요. 고등어 구우면요. 기름이 막 짜글짜글짜글짜글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조이 같은 경우 굽다 보면은 오히려 버석버석 마르는 것 같아요. 지방이 없는 생선들일수록 수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 네, 좋다. 공급원으로요.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어떨까? 아이들도 많이 먹여도 괜찮을까요? 보통 이제 생선 중에 사실 칼슘이나 칼륨의 보고라고 치면은 또 이 굴비. 그러니까 굉장히 함량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타민 D가 있어서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돼요. 꾸준히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정말 굴비는 예로부터 임금님에게 진상도 했지요. 또 차례나 제사 지낼 때도 조상을 기릴 때 꼭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굴비가 또 한의학적으로도 영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잠시 함께 보시죠. 굴비의 재료인 조기는 설사나 소화불량을 치료하고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이 조기라는 이름도 기력을 북돋아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굴비는 염장을 통해서 조기의 성분이 빠져나오지 않은 채 보존성을 높인 음식으로 조기와 마찬가지로 굴비도 원기 회복에 좋은 식품입니다.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복창과 심한 설사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굴비, 명절에 선물 세트 들어오면 아주 그냥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굴비를 정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찜이에요, 찜. 네네. 그냥 찜통에다 놓고 찜을 찌시면 정말 좋은데 보통 뭐 냄새 난다고 밑에다가 물을 넣으실 때 뭐 소주를 넣거나 뭐 된장을 풀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잡내가 더 강해져요. 찜기를 올려놓을 때 그 네. 밑에다가는 뜬물, 쌀뜨물을 쌀 씻은 물을 좀 놔두면은 네. 구수해져요. 밥 냄새라는 게 있죠. 네네. 그 밥 냄새가 쌀뜨물에서부터도 올라와요. 네. 그러면서 혹시 모를 굴비가 갖고 있는 딱 유일한 단점이라면 약간의 베리탄 향인데 그걸 지그시 눌러줍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쪄서 드시면 참 기가 막히고요. 좀 이렇게 좀 기왕이면 봄철에 제대로 활력이 올라오려면 마늘장 만드시면 좋아요. 간장을 왜 초간장 같은 거 만들 때 뭐 깨도 넣고 참기름도 하시잖아요. 네. 여기다가 마늘을 편으로 썰어 놓고 양념장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살 좀 떼가지고 푹 적셔서 마늘과 함께 드시면은 이건 뭐 원기 회복하는 데는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네네. 제가 지방에서 가끔 전화를 해요. 나 여기 왔는데 여기 맛집 어디 있어? 전화하는데 네. 굴비를 정말 맛있게 드신 가장 맨 먼저 떠오르는 기억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굴비전. 굴비를 전을 해요? 전이요, 예. 이게 꾸덕꾸덕하게 말려놓은 녀석을 반을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쓱 비춰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큰 가시만 제외해놓고 소위 이게 잘 아실 거예요. 필렛이라 그래갖고 살덩어리만 떼냅니다. 네네. 요 살덩어리를 밀가루에 살짝 입히고 계란물 쫙 적신 다음에 뜨겁게 지긴 프라이팬 위에다 칙 올려놓잖아요. 막 그 향이랑 짭조름한 게요. 짭조름. 네, 네. 간하고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고요.
혹시 냉장고 열어보시면 깡깡 얼어있는 아마 굴비 한두 마리는 있을 거예요. 네네. 해동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튀김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살 이렇게 떠가지고 전 한번 만들어서 드시면 정말 해봐야 참 되겠네요. 별미예요. 네네. 근데 정말 굴비가 값이 비쌀 때는 더더군다나 가끔은 가짜들이 출동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가짜하고 진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굴비는 저처럼 생기면 돼요. 제대로 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도 바다에서 올라온 녀석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좀 두툼하고 두루뭉실하고 머리도 좀 커요. 그리고 너부대대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보셔야 돼요. 노릇스름해야 되는 그 배를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마 부분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비늘이 이제 곱게 제대로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눈이 새카매야 돼요. 네. 눈이 흐리멍텅해진다는 얘기가 거의 막이 씌어가는 건데 저처럼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맛있는 조기, 건강한 고기를 조기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연세 드신 부모님들 가끔 아이고 입안이 쓰다. 밥맛이 없네. 입안이 칼칼해. 이런 말씀 하실 때 오늘 들려드린 맛있는 굴비 얘기 잘 들으셨죠? 꺼내서 한번 맛있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굴비 이야기 맛칼럼니스트 김유진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숙면은 건강을 위해서 무척 중요한데요. 당분이나 지방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비만뿐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많이 분비된 인슐린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뇌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숙면을 방해한다고 하는군요. 숙면을 위해서 과한 지방이나 당분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